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정부가 해묵은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용역을 공식 발주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대구, 경북, 구미, 울산 단체장들은 용역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갈등의 골이 깊은 문제죠. 이 낙동강 물 문제가 과연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은 기화석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또 엄재진 매일신문사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정부와 낙동강 뉴욕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29일이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뭐 대구와 구미가 묻는 물 문제 때문에 네.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었는데 그동안 사실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잖아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네. 29일 날 그 협약 시에는 일단은 이낙연 국무총리, 그다음에 조명래 항무장관, 그다음에 그 노영욱 국무조직실장, 그다음에 정재숙 문화청장 이게 정부의 이제 장차관들이 네. 나섰고, 지방자치제는 물론 뭐 대구의 권영시장이라든지 경북의 이철우 도지사, 그다음에 울산의 송철호 시장, 그다음에 뭐 사실 뭐 핵심 당사자인 구미시장, 장세형 구미시장까지 네. 이렇게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게 협약식은 지난해 10월 달에 이미 아마 이낙연 총리가 이 5개 지자체장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구체적 용역을 하고 그래서 뭐 정부가 한번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한 어떤 후속 뭐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날 이제 그 협약의 이제 그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제 배출되는 하폐수 네. 이 문제인데 이것을 이제 낙동강으로 바로 내려보내지 않고 전량 이제 재처리할 수 있는 그 무단 방류 시스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폐수를 완전히 정화시켜서 이게 방류하는 그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내지는 뭐 그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이제 일차적으로 연구를 네.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낙동강 통합 물관리 이제 그 방안. 이제 사실 그동안 그 강 문제는 수량 문제는 국토부가 해왔고요. 네. 수량은 국토부가 관리하고 수질 문제는 환경부가 관리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강의 수량이라든지 수질 이런 것들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도록 이제 그 완전히 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환경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어떤 수량, 수질, 그다음에 먹는 물 분야 이런 부분에서 중립적인 어떤 그런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공정하게 연구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네. 낙동강 유역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그 물관리 시스템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용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고 그다음에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갈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대한 지자체들에 어떤 신뢰라든지 그 인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협력을 했습니다. 자, 이번 MOU 의미에 대해서 좀 정리를 네, 좀 그렇습니다. 짚어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가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을 연구하겠다라는 부분과 이 수량과 수질 관련한 부분을 이제 환경부가 통합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정부의 그 중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개입과 또 조정 역할을 환영한다는 반응이 대다수죠. 근데 이번 협약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참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렇죠. 보통 이러한 첨예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네. 연구 용역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왜 하느냐면 이제 객관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이해 당사자가 부딪히는 부분이 네. 있어서 좀 이 학제적인 관점에서 또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제 그 결과를 도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이번에 이 협약을 통해서 구미, 대구 또 울산 관련된 이 광역 지자체가 서로도 수용을 하려면 연구의 진행 과정의 어떤 객관성, 투명성, 또 지자체가 연구 진행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또 예를 들어서 이 공학적인 부분들은 어떠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뒷말이 없으려면
용역 결과가 발표되어서 또 뭐 그것이 맞다 틀렸다 네. 뭐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뒷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용역 과정에서 지자체의 참여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각 지자체에서 또 이제 나름 전문가들을 좀 이게 자문위원단이라든지 이렇게 좀 참여시키는 방법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어쨌거나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긴 문제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국무조정실이 이제 그야말로 조정 역할을 이제 저는 잘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해오고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제 협약이 맺어졌으면은 이제 이러한 결과가 잘 도출되고 또 다 수용이 잘 되어서 그야말로 물 문제는요 우리 대구 경북의 이 구미 대구만이 아니고 권역별로 다 지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요, 저도 좀 궁금해서 조금 깊이 봤더니 문화재청장이 왜 왔냐 했더니 울산 반구대의 암각화와 또 문제가 좀 되나 봐요. 그래서 네. 문화청장이 들어왔다는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진짜 네네.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이번에 MOU에 자리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같이 부분을 좀 우리 이 부장님 알려주시죠. 이제 그 낙동강 물의 수량 문제에서 뭐 상류의 어떤 그런 수질이라든지 문어물 관리를 하다 보면은 네. 수량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또 과도하게 많이 내려보내면은 이게 암각화가 이게 물에 잠기는가 봐요. 울산에 자리한 예, 방구대 암각 방구대 암각 절벽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물에 잠겨 있는데 그게 이제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은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울산 쪽에서는 사실 이게 방구대 암각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물 문제하고 같이 연구 용역에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울산만이 아니죠. 울산 우리나라 뿐만이 전체에 우리가 뭐 가지는 천년 자원이죠. 뭐 문화유산이니까요. 세계적 천년 자원이라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죠. 맞습니다. 네. 그 정부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종합적인 낙동강 물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죠. 또 오는 6월 13일에는 물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도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기관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물관리위원회라는 곳 어떤 조직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앞서 우리 엄재정 기자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비가 많이 왔다든지 네. 홍수가 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물의 양의 전체를 관리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 국토부였어요. 국토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막 K워터 수장공사 같은 국가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도 그 국토부 산하의 국가 공기업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2024년 만에 이런 그 양과 관련된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 국민 생활에 어떤 그 이 안전 또는 이 생태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수질 관리라고 그러죠. 그런 네. 경우는 수량의 관리가 아니고 수질의 관리라 표현하는데 그 수질조차도 수량과 동시에 수량의 관리와 동시에 전부 24년 만에 환경부로 이관이 됐다. 네. 이관이 되면 일원화됐다는 거죠. 일원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이 법령에 의해서 이 물관리 기본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오는 6월부터요. 그와 동시에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전체적인 이제 물과 그리고 뭐 낙동강, 뭐 금강 이런 이 유역 이제 땅으로 얘기하면 보통 우리 이제 권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물과 관련되다 보면 유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네. 그 위원회에 의해서 2021년까지는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2년도인 2022년도에는 유역 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조직의 역할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네. 지금 뭐 낙동강 물 관리가 이제 물 문제 해결이 일어나된다는 점에서 참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영남권의 젖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낙동강의 경우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이번 협치 또 이 공조에 거는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이제 이게 정부가 공식 개입해서 그 장기적인 어떤 물관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 출범되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그거는 기대도 상당합니다. 네. 사실 여기에는 또 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까지 5개 광역자치가 들어가고 낙동강 환경책임자가 5개 행정기관, 그다음에 뭐 그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물과 관련된 3개 공공기관이 좀 망라되잖아요. 네. 여기에 전문가, 시민, 학계, 그다음에 지자체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종합적인 어떤 그 위원회로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출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물관리위원회가 앞으로는 이제 낙동강 그 물관리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질 문제라든지 낙동강 하구에 있는 뚝 개방 문제, 그다음에 지수원 문제,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물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낙동강 같은 경우는 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이제 계속 지목되었던 석포 영풍제이론소의 어떤 이전 문제, 그다음에 내성천 또 이제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영주댐의 어떤 철거 문제,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낙동강 관련된 오염문에 대한 조사도 하게 되고 원인도 이제 밝히게 되고 그에 따른 어떤 대책들도 마련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민관이 이제 협치를 이루어 가지고 네. 낙동강의 어떤 물을 관리한다는 어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관리위원회 이제 독립성의 이제 보장인데, 네. 물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수립되는 정책이라든지 낙동강 물관리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가 어느 만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국가적 지원 시스템을 가동할 것인가 이제 보장돼야 되는 문제죠.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그 지자체마다 이제 그 정부가 하는 물과 관련된 정책하고 지자체하고 입장이 달라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민간이라든지 지자체 이게 참가하는 어떤 그 물관리위원회가 이제 활동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정부와의 갈등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그 오랜 어떤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났던 물냄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민이 이제 주도가 되는 시민 협치형 어떤 물관리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통합 관리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기대들이 또 상당히 큽니다.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사실은 이번 MOU 체결하고 이 물관리 공식기구 일원화라는 부분이 오랜 세월을 끌어온 문제지 않습니까? 대구 구미 취소원 갈등이라는 문제를 좀 봉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또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은 먼저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가 시작됐냐를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제 2009년이죠. 2009년 2월 달에 이제 구미 국가산업단지 안에는 여러 이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 구미 산단 안에 있는 그 회사의 그 유해 화학 물질이 이게 이제 흘러 나와서 이제 대구 시민들의 먹는 물의 젖줄인 달성군의 다사읍에 취수원이 있어요. 대구 시민들이 이제 대부분 다 그 물을 먹어요. 이쪽에 수성구나 동구 쪽은 또 이제 다른 취수원에서 가져오기는 하지만 그 오염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죠. 비상에 걸렸죠. 네. 그래서 이제 대구시가 이 취수원을 구미에 있는 그 선산군의 해평 취수원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좀 물을 거기서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상류니까 좀 더 깨끗하다는 생각이 있죠. 그러나 구미시는 이제 반대한 거죠. 지속적으로. 구미시가 반대한 이유는 한 두 가지죠. 첫째는 갑자기 이제 이 대구가 물을 끌고 가지고 가버리면 구미 시민들의 물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대구가 그 정도 이제 양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구미의 해평의 이제 취수장도 그만큼 또 물의 양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제 주장이었는데, 이번 이제 이런 그 영구 용역 MOU를 통해서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 영구 용역을 통해서 이 낙동강을 통해서 대구로의 그 이 구미 산단에서 나오는 그 유해 화학 물질 같은 것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는 이 국무조정실이 이미 재작년이죠. 2017년 9월부터 해서 이제 이 조정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물밑 대화가 이루어졌다가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한 두 가지 정도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네. 객관성을 담보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잘 만들어져서 이 협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네. 그러한 하나의 그 시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게 구미산업단지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 엄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무방류 시스템에 대해서 한 차례 언급은 됐었어요. 근데 언급됐는데 그게 이제 사실 실현되기까지는 난관이 있으니까 구미에서도 사실 반대를 해왔던 입장인데 네.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지금 이제 그 기술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지난해 12월에 이제 대구 시민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지소원 이전 문제가 왜 이게 지지부진하지 하는가 물었더니 그 41%가 정부가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양기 이제 대구가 구미시의 어떤 양지자체 간의 문제로 이제 내버려뒀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지적이 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입하고 경제에 네. 나선 것은 사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10년 어떤 해묵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것이다라는 네. 기대를 합니다. 사실 이게 치수원 이전 문제는 그렇듯이 이제 그동안 이게 문제가 되어왔듯이 2009년도 문제가 되었듯이 대구와 구미 간의 양지자체의 어떤 그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낙동강 수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물의 어떤 그 동학 관리는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진작에 정부가 이제 나섰어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10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업무 협약에서 업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협약 과정에서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를 하고 해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모두가 이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그 협약 과정에서 보면은 그냥 협약서에 사인하고 협약서 들고 사진만 찍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지나는 경우 네. 많았죠. 사실은 그 요번에도 협약 보통 뭐 보면 지사도 뭐 대구시장 인사말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철우 지사도 한마디 하고 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구미시장도 않았다. 한마디 하고 해야 이런 되는데 말씀이시죠? 그런 말이 전혀 네. 없었습니다. 없이 그냥 사인만 하고 그냥 사진만 찍었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 쌓인 앙금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자,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고 또 물관리가 하게 된다는 부분에서 참 반가운 소식인데 이 물 문제와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 하나 더가 있습니다. 환경당국이 안동댐에 유입되는 중금속 특성과 부하량 분석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안동댐 상류 지천의 오염원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또 하천 관리 방안을 발현하는 기초 자료를 삼게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이제 안동호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안동호 부유물질, 중금속 오염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그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그 2017년도에 환경부가 발표한 어떤 그런 전국 호소 84곳 가운데 안동댐 3군데에서 굉장히 중금속 그 오염도가 매우 나쁨. 그 호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호수. 건가요, 호소가? 호수와 호수라는 것은 댐이라든지 네. 대형 저수지. 네. 그다음에 소라는 것은 강에서 하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런 머무르는 어떤 그런 물줄기 이게 흐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소라거든요. 합쳐서 하소라고 하는군요. 호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안동댐에서 3군데가 굉장히 나쁜 수준으로 이제 조사됐어요. 중금속 오염도도 굉장히 높고 이렇기 때문에 대구지방 환경청이 이제 비가 올 때 이제 상류에서 이제 그 유입되는 부유물이 어떤지 그다음에 그에 대한 오염도가 어떤지 그다음에 상류 이제 퇴적층에 대해서 이 상류에 이제 쌓여 있는 퇴적층에 대해서 부유물질이라든지 오염도가 어떤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조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이제 뭐 오염도에 조사했지만은 사실 뭐 그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네.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오염원이 어디인지 뭐 그동안 시민단체 주장했던 석포 제련소가 오염원인지 그렇다면 오염원이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뭐 대책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떤 용역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을. 네, 합니다. 잠깐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영풍 석포제련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6년간 영풍 석포제련소가 약 50회 가까운 불법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처분도 받았는데 최근 이 봉화군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신청을 하고 또 사업 확장을 시도해서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 저희도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참 이 영풍 재련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깁니다. 근데 뭐 시간 관계상 간단히 좀 압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영풍 재련소 어떤 곳이냐면 1970년대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 아연을 재련하고 합금하는 우리나라 국내 유통량의 이쪽 분야는 한 34% 차지하는 최대 업체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영풍 재련소가 이제 2015년까지 원래 이제 그 추가 산단을 이제 지정받아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반대 또 회사 내부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그동안 이런 이제 산다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뒤에 이제 산도 뭐 깎고 이제 뭐 절개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이제 봉화군이 그 원상복구해라. 이렇게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날짜가 다가와요. 날짜가. 이제 바로 이제 다시 이제 지금 뭐 목전에 와서 다시 이제 하겠다고 신청을 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뭐 반발. 반려해라라고 네. 하는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낙동강 물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지역 갈등이 첨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업무 협약과 앞으로 연구 용역 추진이 좀 험난한 과정을 예고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선 정부의 조정과 개입이 이번에는 좀 지역의 물 문제, 지역민의 생명권 문제 해결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